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정훈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엑셀의 차트에 대해서, 그것도 완전 기본 과정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차트 하면은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이라던가 차트의 구성 항목들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의 종류를, 내가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면,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차트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떤 차트 종류에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느냐, 즉 어떤 차트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이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데이터 표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결론만 이런 분들은 차트를 당연히 더 좋아하고 또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결론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엑셀에 정말 차트 어떻게 삽입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내가 그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분석 목적에 따라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이번 시간에 배워요. 가장 기본인 막대형, 원형, 꺾은 선형. 그리고 만들어둔 차트를 이제 인쇄해서 크게 붙여야 된다. 차트 인쇄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차트 함께 보죠. 고. 자, 여러분 좀 멀리서 보세요. 자, 사람들이 외식을 선택할 때 외식 선택 기준 가장 많은 응답자 누굽니까? 이 표로도 한번 보시고 차트로도 보세요. 표는 어때요, 여러분? 숫자를 쭉 스캔 한번 해보겠죠? 그리고 맛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어때요? 딱 봐도 벌써 뭐예요? 파이가 가장 큰 게, 얘네 맛있다, 맛. 그죠? 아, 그래, 단 건 아니야? 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외식을 선택할 때 그 집이 맛이 있나? 그래서 맛집이 검색어 높지 않나요? 예, 맛이에요. 이렇게. 이건 제가 막 만든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쭉 검색을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내용보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외식 선택할 때 그래, 나도 맛을 중시하는데 곧바로 인지되잖아요. 얘가 0.003초였다면 얘는 0.0001초 만에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관적이죠. 그래서 차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그랗죠? 원형 차트라고 불러요. 이러한 원형 차트는 항목별로, 지금 얘처럼 항목별로 각각의 데이터의 비율이라던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차지하는 비중, 백분율,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차트가 원형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과점 같은데 빵이다, 호밀빵을 좋아하는 사람 전체 응답자 100명 중에 몇 프로 차트, 패스츄리는 몇 프로, 식빵은 몇 프로, 이런 거 원형 차트.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딱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자동차예요. 자동차 생산 비용 가장 높은 자동차 뭡니까? 예,
여러분이 그 데이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딱 보니까 뭐예요? 도니카네, 도니카. 왜요? 막대가 제일 길잖아요. 그쵸? 네. 생산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는 얘의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쭉 막대 길이를 보니까 얘가 제일 기니까 아, 도니카가 생산 비용이 제일 높아 하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각각의 항목 간의 단순한 비교 작업이 있죠. 이러한 비교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막대형 그래프예요. 막대형 차트. 이 막대 종류가 이렇게 세로 방향이면 세로 막대, 가로 방향이면 가로 막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데이터의 비교 그리고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이때도 막대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막대형이지만 자, 여러분 우선 보고 말씀하세요. 결론만. 자, 딱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별로 외식 비중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자는 연령대가 언제 어떤 연령대가 가장 외식 활발한가요? 그렇죠. 30대예요. 왜요? 딱 보니까 막대가 크잖아요. 네, 30대예요.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30대인데요? 딱 보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 다음은 얘가 30대가 외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예요. 그 다음 40대 그리고 50대 가니까 어때요? 아, 외식 비율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쪽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외식 비중이 높은 건 여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20대보다는 40대가 외식 비중이 그 다음 높아요. 그 다음에 남자 20대, 그 다음 역시 여자와 마찬가지로 50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외식 비중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데이터, 어떤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값은 모르겠지만 그냥 차트만 보고도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자, 왜 차트를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오나요? 오고도 남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어디 데이터가 있어야죠. 있습니다. 자, 엑셀 열죠. 짠, 열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생산 비용 비교 막대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 때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요 데이터, 자, 저는 각 브랜드 제품, 자동차 브랜드별 생산 비용을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생산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 계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계산이 안 되면 차트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여기 불량률, 생산 비용 우리가 직접 구하면 돼요.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불량률은 여러분 전체 제품, 생산된 제품에서 그 불량품이 몇 프로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공식은 는 하고 맨 처음에 불량품 나 1550대야 불량품이. 그럼 이걸 전체 얼마로?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더라 이겁니다. 누나 생산량 45,000대에서 1550대가 불량품. 엔터 꽝 치면은 3.4%의 불량률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래로 따당 누르니까 어때요? 오, 불량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생산 비용 계산합시다. 생산 원가 보이죠? 예,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 25,000. 여기에 총 생산량을 곱하면 되겠죠. 구해봅시다. 는 어떻게 해요? 생산 원가 CO 곱하기 생산량 맞아요? 네, 누나의 생산 원가 CO 곱하기 생산량 DO 엔터 꽝 하니까
답이 2로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11억 2,500. 자, 아래로 핸들링 따다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딴딴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 건데 이 차트를 만들 때요.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면 범위를 다 잡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우선 생산 원가만 가지고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브랜드명부터 여기 14,300까지요? 네. 이렇게 잡고, 자, 잘 들으세요. 이런 단순한 비교는 막대형 차트거든요. 근데 엑셀은, 이 막대형 차트는 엑셀의 기본 차트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단축키, Alt키하고 F1, 보이세요? Alt하고 F1 키만 누르면은 차트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만들어져요. 그럼 딱 보니까 뭐예요? 아유, 도니카가 제일 원가가 비싸네. 그죠? 딱 봐도 보이죠? 그 다음에 포터블 A가 그 다음 비싸구나? 딱 봐도 알아요. 이게 Alt F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차트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울 때는요. 네. 차트를, 자, 제가 좀 화면을 줄여볼게요. 이 차트를 이렇게 마우스로 바깥에 클릭했다가 이렇게 차트 안에 아무데나 클릭을 띡 하면 조절점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때 딜리트를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이겁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나 차트 생산 원가 이렇게 범위 잡았습니다. 2개. 잡고 에따 모르겠다. F11키라고 나는 배웠는데 F11키 있죠. F10, F11 이렇게 누르면 무엇이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별도의 자가용 시트가 만들어져요. 차트 1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그것만이 차트예요. 차트가 완전 하나의 시트를 완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Alt F1 누르면 원본 데이터 위에 덮어쓰기 형태로 차트가 그 위에 탁 오버랩돼서 나타나고 F11키를 누르면 별도의 시트의 차트가 만들어지더라. 됐어요? 네. 모양 내고 싶은데. 네, 모양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차트 스타일 있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요. 별다른 지식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럼요. 스타일. 이런 거예요. 띵. 멋있죠? 뒤에 그림자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됩니까? 이거예요. 차트 하나도 어렵지 않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막 차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도 하는 거 이러면서 우훗 차트 별거 아니에요 이러고 끝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자, 이해되죠? 일단. 자, 그러면 생산비용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모든 게 FM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브랜드별로, 즉 자동차 이름이 브랜드별로 생산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걸 빨리 만들어서 크게 인쇄를 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브랜드명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나 브랜드명 생산량만 또는 생산비용만 이러면 컨트롤 키가 눌러줘야 돼요. 컨트롤 키 등장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요. 누르고 생산비용 짠 짜자자잔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자, 뭐 누르면 됩니까? Alt F1 누르면 될까? 막대형 차트라면 Alt F1 눌러도 되지요. 그런데 메뉴를 이제 우리가 익혀봐야 되잖아요. 단축키도 물론 좋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여러분 여기 삽입 리본 메뉴 띵 눌러요. 그러면 차트 그룹 보이죠? 얘도 메뉴가 어마무시하게 많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서 보면은
추천 차트가 있는데 머리 아파요. 무조건 아세요. 비교는 요거 여러분 막대형 보이세요? 얘입니다. 자, 막대형 아래로 화살표 눌러볼게요. 띵 누르면 2차원하고 3차원이 나오는데 2차원은 평면적인 차트. 그 다음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차트 있죠? 그게 3차원이에요. 자, 시각적으로 어때요? 아,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럼요, 이게 3차원이에요. 이런 거 원하면 3차원 고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2차원. 묶은 세로막대. 이름이 그래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 나와요. 묶은 세로막대 여러 항목의 값을 비교해요. 그죠? 누릅니다. 띵. 이렇게요. 아,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차트예요. 아, 네네네. 이해됐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뭐예요? 그래, 도니카가 생산비용 현재 1위야, 1위.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저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뭐예요? 데이터가 이게 완성된 데이터인지 알았더니 갑자기 막 오더니 브랜드 하나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어쩌죠? 이런 분 계십니다. 자, 어디다 추가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백산하고 포터블 사이에 하나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를 추가하면 이 차트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Nothing. 아니에요. 그러면요. 보여드리죠. 여러분도 뭐 좀 입력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똑같이요? 똑같이 왜 만들어요? 브랜드 이름 값을 병정 쭉 끌고 생산 비용 뭐 이렇게 입력을 한다던가 가볍게 써보세요. 보고만 있으면 졸립습니다. 자, 백산 띵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누르면 이 행 위에 하나의 행이 삽입됩니다. 보이죠? 자, 제가 제나스라는 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나스. 생산 원가 4만이라고 쓸게요, 제가. 자, 이게 뭐 1000만원 단위인지 뭔지 몰라도 자, 4만 썼습니다. 생산량 나왔죠. 자, 생산량은 모두 45,000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35,000 딱 나왔어요. 불량품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불량품을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900. 그러면 불량률하고 생산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로 핸들링만 하면 돼요. 왜? 수식이니까. 아, 됐어요.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뭡니까? 과연 이 차트에 반영됐을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따다다다다다다 보시면 어때요? 제나스 보이세요? 진짜 들어갔네? 네. 여러분이 별도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차트에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면 미처 입력하지 못했다 그러면 추후에 입력하면 반영되더라. 안심해라 이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저 질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데이터를 처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였는데 모르고 범위를 잘못 잡아서 걔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밑에 만약에 여기 밑에 쓰리산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쓰리산. 이 차 생산 원가가 있습니다. 얼마? 28,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생산량 65,000대. 자, 이렇게. 불량품 2,300. 자, 이렇게 입력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아이고 자, 요 차트 옆으로 좀 비켜줄래?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데이터들 볼까요? 자, 쓰리산 어떻습니까? 오, 계산되네? 네, 들어왔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 보시면 쓰리산이 들어갑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 때 누락했던 애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삽입한 애는 반영되지만. 그럼 이런 애들은 영원히 못 넣는 건가요? 제가 무슨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쓰리산 보이죠? 얘랑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거 생산 비용.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선택합니다. 두 개를. 선택했죠. 왜냐하면 얘네 두 개가 차트에 반영되는 데이터니까. 두 개의 범위 지정했습니다. 하고 컨트롤 C 눌러요. 복사를요? 네. 번쩍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선택을 해요. 띵. 그리고 컨트롤 V. 뭐시라고요? 컨트롤 V. 그러면 믿고 하세요. 번쩍이 부담스럽죠? ESC. 왜? 끝났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쓰리산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시당초에 차트를 만들 때 그 데이터 범위를 빼버리고 차트를 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범위 잡고 컨트롤 C 차트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해결되고 중간에 삽입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오케이?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글씨가 왜 삐딱하죠? 4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폭이 좁아서 그래요. 이건 늘리면 해결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제가 A4 용지 한 장에 크게 인쇄를 해야 돼요. 크게. 제가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인쇄를 눌렀더니만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분 계십니다. 가로 방향으로 돌려봐도 잘려요. 나 얘 필요 없어요. 얘만 인쇄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A4 용지 가득. 이런 분 계십니다. 뒤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차트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곧바로 파일에서 인쇄. 참고로 인쇄할 때 컨트롤 키하고 P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쇄 미리 보기, 인쇄는 컨트롤 P. 이렇게. 어떻습니까? 오, 정말 A4 용지 한 장으로 나오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P. 그리고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요거 잘 선택하면 돼요. 용지 방향. 됐죠? 이렇게 하고 인쇄 누르면 굿바이. 됐죠? 끝이에요. 어렵지 않네. 그럼요. 우린 쉽게 가야 돼요. 하나 끝났습니다. 이게 뭐다? 막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원형 차트로 갑니다. 원형 차트는요. 자, 외식 선택 기준 나왔습니다. 예. 자, 이거 여러분 출처는 무슨 외식 음료 신문인가? 뭐 하여튼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가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외식을 선택할 때, 외식 업체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얘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죠? 항목이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준, 응답자 이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계열 이렇게 불러요. 단일 계열이요? 예. 지금 이 막대 차트도 지금은 하나의 계열, 즉 생산 비용이라는 하나의 계열만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잠깐 막대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산 비용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생산량과 생산 비용 보이죠? 얘네들 간의 어떤 비교를 하고 싶다. 생산량하고? 이건 좀 그런데? 딜리트. 자, 제가 이렇게요. 브랜드 이름 보이죠?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생산량과 불량품 이렇게. 그럼 이때는 계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 얘는 항목이 되는 거고. 아, 됐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삽입해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뭐였죠?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였죠? 보세요. 요 주황색 막대가 하나 생기죠? 이게 뭐다? 예, 바로 범례라고 불러요. 얘를 생산량 불량품 보이세요? 예, 이건 두 개의 데이터 계열이에요. 막대 파란색 막대 계열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생산량 계열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는 불량품을 나타냅니다. 마우스 갖다 살짝 갖다 대보면 여기 살짝 갖다 대면 계열 불량품이라고 나와요. 즉 두 개의 계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대예요. 즉 막대는 내가 비교하려는 그 항목 간의 비교 요소가 여러 개면 각각의 요소가 계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계열은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계열은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저분하겠지만 그죠? 네. 이게 돼요. 근데 원형 차트는 오로지 only 하나의 계열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죠.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전체 응답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식 업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맛이 뛰어난 업체 34명, 가격을 본다 14, 청결도 13, 분위기 12, 건강을 위한 건강식단 11, 기타 여러가지 이유 16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응답자 수라는 게 하나의 계열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거 비교가 아니죠. 뭐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식업체를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 이걸 비중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 얼마 전에 이제 대선 있었잖아요. 특정 어떤 후보를 더 뭐 지지합니까? 뭐 이거 비중 나오잖아요. 또 어느 정당을 주로 후원하십니까? 뭐 어느 정당을 선호하십니까? 뭐 이런 응답 하잖아요. 설문조사 그런 거 할 때 비중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때 원형 차트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럼 이 원형 차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범위를 잡아요. 아, 얘도 똑같구나. 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삽입 갑니다. 삽입에서 뭐예요? 원형 차트.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예요. 동그라미. 원형 또는 도넛. 보이죠? 요거 아래로 살펴 누르면 원형 차트. 2차원을 원하나요? 3차원을 원하나요? 그건 여러분 취향대로. 3차원도 멋있겠다. 그래요. 그럼 3차원. 이렇게 고르면 돼요. 아, 됐다. 그죠?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손댈게요. 응답자 수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외식업체 선택 기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제목을. 아, 클릭하고 쓰면 되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트를 이대로 여러분이 인쇄를 해서 누군가에게 준다던가 또는 PPT에 얘를 뭐 이렇게 이용한다던가 하면은 여기 뭐 이렇게 이 막대 요 원형 요 파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요거는 마치 피자 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파이 조각들이에요. 그럼 이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맛 파랑색, 가격은 주황색 이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 값을 또 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 메뉴에 차트 디자인 보이죠? 차트 스타일 보이세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는지 이렇게 쭉 갖다 대보세요. 대보니까 어때요? 보통 크기, 그죠? 그 차트의 비율 몇 프로, 백분율로 나온 거 보이죠? 예, 이것도 있고 요렇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맛 34, 뭐 가격 14 이렇게 좀 표시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 계십니다. 이건 데이터 편집, 자 차트 편집 메뉴가 필요한데 이렇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차트 이렇게 피자 한 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십니까? 눌러요. 띵 누르면 뭐가 나와요? 각각의 파이의 수치 값이 나와요. 근데 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맛 또는 가격 이렇게 각각의 이 범례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그 이름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레이블 보이죠? 34, 16 이런 애들 클릭해요.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은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게 바로가기 메뉴로 나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목 이름 체크 안 돼 있죠?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값이 아니라 백분율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값을 빼고 백분율에 체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 이게 좀 세련돼 보이네요. 네, 원형에선 이 네이블 옵션이 중요해요. 됐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시각적 효과. 이 외식 업체 선택 기준에서 맛이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이 맛을 한 번 클릭하면 피자 한 판, 한 번 더 클릭하면 피자 조각 맛이에요. 이 얘를 끌고 살짝 꾸고싱 살짝만 빼요. 드래그 하면 돼요. 요렇게. 어때요? 좀 더 시각적으로 강조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요게 뭐다? 원형 차트.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 막대 차트가 있는데요. 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가로 열고 단위 퍼센트예요. 네, 자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성별, 연령별, 외식 비중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 이와 같더라 이겁니다. 예,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이 시각화 시키려면 어떠한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남자, 여자, 연령대별로 비교네? 비교니까 막대 차트 이용할까? 이런 분 계십니다. 자, 범위 자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삽입에서 막대형 차트에서 그래? 나 이거.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파랑색은 남자, 빨강색, 주황색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뭐예요? 그냥 이거는 20대끼리 비교를 하면 여자가 외식을 더 많이 하네. 30대, 30대도 여자가 외식을 더 많이 하네. 40대는 비등비등하네. 50대도 소폭이지만 여자가 더 외식을 더 많이 한다. 그냥 이런 단순한 비교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비교 그 포커스가 이런 거라면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그냥 이렇게 비교한다면 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려는 그 핀트가 뭐냐 이거죠. 됐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이 막대형 차트로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성별로 일단은 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자, 여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연령대별 분포를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고 싶은 거죠. 각인? 좀 하여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좀 그냥 단순한 비교잖아요. 이거는 결론이 아이고 이것만 보면 어때요? 아유 그래 30대가 뭐든지 남자 여자 하여튼 막대 비중은 제일 길다. 30대가 외식은 많이 해. 근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외식을 많이 한다. 이런 결론 그냥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집단 각각의 성별,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게 성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연령대의 세부적인 비교 분석을 원한다면 이것보다는 막대형 차트가 더 낫다는 거죠. 막대형 차트요? 예. 참고로 이 차트를 없애지 않고 막대형 차트로 누적 막대형 차트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 차트 종류 변경 여기 보이죠? 요걸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묶은 세로 막대고, 그 다음에 참고로 형태가 이 형태도 있고 요 형태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적 막대, 누적 세로 막대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예, 이렇게 연령대별로 남녀 이렇게 막대 자석처럼 해놓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때요? 연령대별로 남자, 여자, 성별로 정말 분석을 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핀트다. 그럼 얘를 고르면 돼요. 됐죠? 쉽네.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이 다시 차트를 만드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차트 스타일은 여러분이 차트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미지를 얘가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요게 마음에 들면 요거, 요렇게, 이것도 좋은데? 그럼 이걸 고르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굳이 메뉴를 다 알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얘요? 예, 좋네요. 좋아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리고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이게 뭘 의미한다? 성별, 연령별, 외식, 비중. 예, 비중.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때요? 예, 요걸 좀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좀 보이죠? 보면은, 여러분이 남자, 여자 두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 막대의 길이를 보면 당연히 여자가 좀 더 외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각각의 비중을 보니까 30대가 주황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 범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30대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30대 비중, 얘네가 제일 높다는 거. 그죠? 남자, 여자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집단 간의 비교인데 그 집단 안에서 각각의 구성비, 그 다음 각각의 항목별 세부 비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누적 막대형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활용을 해보세요. 이 누적 막대의 변신 여러분 계속 기대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활용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참고로 이거 색깔 못 바꾸나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 뭐 연령대 말씀해 보세요. 30대를 바꾸고 싶어요. 30대를. 그러면 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30대 계열이 선택이 돼요. 예, 되네요. 그러면 얘네만 여러분이 오른쪽 누르면 계열 서식이 있습니다. 또는 계열 서식 안 가도 돼요. 여기 채우기 보이죠? 예, 요 메뉴가 생겨요. 이거 눌러서 나 이 색깔 싫어. 눈에 확 띄는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펙트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핑크? 예, 이렇게. 눈에 확 띄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다? 누적 막대 차트.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분이 어떤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또는 저기 2015년부터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생이 몇 월 달에 뭐 몇 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차트로 그릴 수 있나요? 그런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 이것을 시각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똑똑한 말로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차트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종류가 바로 꺾은 선형 차트예요. 꺾은 선이요? 네, 꺾은 선형 차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이 나라 지표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아황산가스, 대기가스,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통계 수치로 나와 있고 엑셀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 뭐 아황산가스 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때요? 아, 얘도 차트를 갖고 그리네? 네, 그죠? 반갑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인쇄를 해도 되고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파일 다운로드, 복사 다 돼요. 정말 있구나.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여러분이 어떤 업무에 업무 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몰라도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얘네들을 10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 나라 지표 이렇게 쳐도 돼요. 또는 통계청 같은 데도 그런 데이터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데이터 가공하고 분석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통 개인이 어떤 대량화된 데이터를 갖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 어떤 이런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2012년부터 2020년도 데이터까지 대기질을 괴롭히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도 0.005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위 ppm 이렇게 제가 쓸게요. 자, 이 데이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면서 2012년부터 20년까지 아황산가스 배출률의 변화를 차트로 만들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꺾은 선형 차트. 자, 범위를 잡을게요. 뚜두두두둔 이렇게 잡고 삽입해서 어디로 가요? 꺾은 선 바로 얘입니다. 꺾은 선 아래로 띵 누르면 꺾은 선형 차트가 나와요. 2차원 참고로 요런에 그 다음에 각각의 지점마다 꺾은 선에 여기 표식이 있는 애들. 저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시간, 연, 월, 일 또는 항목에 따른 추세를 보여줍니다. 설명돼 있죠? 이럴 때 이 차트 쓰면 좋아요. 이 뜻입니다. 이거 이용해도 실패 확률이 줄어들죠. 자, 띵. 어때요? 오, 만들어지네.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서울하고 부산하고 나오죠. 그럼 딱 보니까 어때요? 대기질이 아이고 부산이 ppm이 더 높다. 그죠? 이런 결론이에요. 그리고 2016, 17년도엔 거의 나란히 갔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인 경우에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얘는 2019년까지 쭉 그냥 16년부터 19년까지 쭉 똑같은 아황산가스가 나오다가 2019년 이후에 좀 줄어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죠. 그죠? 이게 바로 꺾은 선형 차트. 그리고 이 위에 차트 제목 범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 부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울, 부산 아황산가스 배출 추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배출량 추이 뭐 이렇게 설명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거 꺾은 선 요것도 색상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당근이죠. 이 꺾은 선을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띵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하면 채우기 윤곽선이 떠요. 부산 계열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채우기에서 나는 초록색으로 할 거야. 그럼 초록색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아,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요 각각의 표식이 초록색으로 바뀐 거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 선은요? 예. 윤곽선 그 옆에 있지요. 요 애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나요? 바깥에 클릭. 참 이쁘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차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의 종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참 이미지 파일 설명 안 드렸네요.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또 바꾸는 방법은요. 이거 이미지 파일로 좀 바꿔볼까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림으로 조장 이렇게 나와요. 아하,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저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폴더 선택하고 이름을 쓰면 돼요. 참고로 png 파일, jpg, gif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투명도를 제공받고 싶다면 png로 그리고 그냥 일반 이미지 파일 jpg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황산가스 배출 차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저장 이렇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여러분이 문서에 삽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따로 요 이미지 파일을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차트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 편집과 관련한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이제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들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